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이 바로 국가적 대사 중에 하나인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녀를 태우고 수능시험장에 가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험장에 가고 있는 수험생 본인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시험 너무 떨지 말고 치르시기 바랍니다. 시험 한 번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시험이 중요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을 의미할 뿐이지 그 이후의 과정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아무리 최순실 정유라가 교육 현장을 농락하고 결과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은 이렇듯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만듭니다. 물론 최순실 정유라를 보면 아직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는 이런 유사 권력들이 날뛰는 것을 막아서 과정의 정당성이 결과의 정통성을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사에 불응할 듯한 뜻을 밝혔죠. 지금 좀 시간을 달라 또 이러는데, 자, 검찰은 18일, 그러니까 18일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최고 통첩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대응이 궁금해집니다. 예? 네. 이 최순실 씨 이제 구속 만료 기간이 그 20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19일 정도에는 최소한 이제 그 공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일까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이 검찰의 그 특별수사본부 이제 관계자 어제 그 언론 브리핑을 갖고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너무 그 양보하면 금요일 즉 내일까지 가능하다고 이제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그 지금까지의 그 청와대나 그 박 대통령 입장을 볼 때 박 대통령 조사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반응을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그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 즉 그 최순실 씨 이제 그 공소장에 이 박 대통령의 그 지시나 공모 관여 여부를 이제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게 쟁점이 좀 될 것 같죠. 그럼 두 번째 대국민 사과문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 임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지 전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이제 그 직책은 모든 그 국가기관의 말하자면 상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 이 대통령이 이제 검찰이나 예. 국가기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응한다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이제 누가 정부를 따르겠느냐 이제 이런 물음표도 생기게 되겠죠.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방침인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그 야당에만 부여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섰죠. 여야 의원 그 209명이 이제 발의한 것이었지만 새누리당 그 김진태 의원 등은 그 이제 특검의 그 야당이 특검을 야당만이 그 추천하는 것은 이 특검의 그 중립성을 해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또 그 새누리당 소속이죠. 이 권성동 그 위원장. 이 추가 톤이 필요하다면서 그 안건을, 이 소위로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위로 넘기면 이제 한참 그 심의하는데 그 심사하는데 한참 오래 걸리게 되죠. 예. 그 여야는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이를 이제 원래 그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일단 그 법사위 전체위와 그 소위원회를 이 본회의 전에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만약 법사위에서 그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3당 원내 지도부가 이제 그 정석인 국회의장과 그 합의해서 이 직권 상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늘 처리는 일단 좀 무산되게 되죠. 예, 좀 어떻게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요. 근데 또 어제 국민들이 상당히 또 놀란 게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LCT 개발 사업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논란이 좀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이 뭐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뭐 수사 지시를 하는 경우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죠. 예.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그 가타부타 이 구체적으로 뭐 지시하는 경우는 그 드문 경우인데, 이제 박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같은 지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 대통령 자신은 그 정작 검찰 수사를 그 사실상 그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 LCT 사건에 대한 그 검찰의 그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야당들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 그 정영국 대변인 어제 그 오후 브리핑을 자청해서 그 LCT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비자금이 조성돼 여야 정치인과 그 공직자들에게 그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모든 수사인을 총동원해서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제 밝혔죠. LCT 비리 사건, 이 사건이 크긴 큽니다. 예. 이 이영복 그 청한건설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이 천문학적인 그 액수의 그 비자금을 조성한 뒤에 여야 정치인들과 이 공직자들에게 그 뇌물을 제공해서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제 그 제기된 사건인데요. 특히 예. 이제 그 영남권 의원들에 대한 이 로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그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쨌든 근데 대통령이 이런 짓을 내리는 거 보면 역설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제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새누리당은 지금 두 누리당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박계가 비상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친박계들끼리 또 새 결집을 하고, 예? 새누리당이 두 누리당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자, 이정현 대표 어제 그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고 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대표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 간담회가 이제 열렸는데 그동안 이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최경환, 홍문정 의원 등이 이제 그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이 대표 업무에 나섰는데요. 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부가 그 아무런 대안 없이 그 물러나는 것도 그 무책임하다. 당 수습 그 로드맵에 대한 그 당내 공감이 있은 뒤에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러면서 그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 대표를 이제 그 적극 옹호했다고 하죠. 자, 이제 전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그 버티기 신호에 맞춰서 이 친박계가 그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비박계 그 비상시국위원회 이 국회의원에 관해서 그 첫 그 연석회의를 열고 이 검찰 수사를 그 거부하는 그 박 대통령을 좀 비판하고 수사에 좀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부 사퇴를 이제 거듭 요구를 했는데요. 이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이 대표의 그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 그 불참하고 있는 이 정진석 원내대표도 어제 좀 참석을 해서 이 눈길을 좀 끌기도 했습니다. 예.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야3당이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폐기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추진됐다. 바로 이게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회 교문위 간사를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도정환 의원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지금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조금 달라지는 건 느끼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편향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편향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인에 의해서 국정을 좌지우지 당했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것도 혹시 대통령이 최순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이제 커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혼입이 정상이 된다고 말을 했다든가, 이 역사교과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했던 이런 발언들과 연관 지으면서 또, 이 최순실 게이트의 연루자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에 참모였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국민들도, 이것도 또 혹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여론이 이거 폐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늘어나고 있고 어제 예. 신문에서 정부 내에서 혹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사가 교총도 지금 입장은 조금 변한 것 같은데요. 교총도 이런 역사교과서 이제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지요. 예.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국정교과서, 이게 언제 나와요? 11월 28일 날 내용은 이제 현장교사 검토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드러나고요. 예.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서, 바로 이제 인쇄 들어가고, 학교에 이제, 1월, 2월 중에 학교에 배포되면 3월부터 사용하도록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죠. 제가 좀 도 의원께 여쭤볼게.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검토하는 분들이요. 선생님들이 검토하시죠. 그죠? 현장 교사들이 검토하는 단계이고요. 나중에 그거 끝나면서 이제 다양한 여론들을 들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 검토와 여론 수렴 단계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게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검토나 여론 수렴 단계에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서 국민 여론을 들었을 때 반대가 훨씬 더 높아졌는데 묵살하고 그냥 강행할 발표를 하면서 황교안 총리가 99.9%가 편향된 교과서라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론이 반대가 높아도 강행을 했고 앞으로 또 이게 공개되면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텐데 그래도 강행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역사를 또 역사 교육을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고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부는 어제도 교육부 장관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 뭐 이렇게만 앵무새처럼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다 혼자만 바보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유는 그 편향이 없는 하나의 교과서를 학생들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이걸 계획됐던 걸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현장에 혼란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만일 말이에요. 하나의 가정이지만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 교과서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기존 교과서를 그냥 쓰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존의 검정 교과서 8종의 교과서들은 이명박 정부가 편찬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바탕에서 써서 박근혜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킨 것들이에요.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검정한 교육부와 국가편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거든요. 이 국가가 검정한 것이 어떻게 99.9%가 편향돼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편향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강행했을 때 혼란이 더 다시 커지고요. 한 번만 제가 여쭤볼게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검정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럼요. 이명박 정부가 편찬 기준을 준 거를 말해서 그래서 기술하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을 통과한 책들이라는 거를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자신이 잘못 지시해서 발생한 일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향이라는 사례들을 억지로 만들어준 것에 불구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쓰고 있다면 교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정부가 만약 계속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이 출발점이었던 청소년의 69%가 6.25를 북침으로 한다니 큰일 났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라는 이 잘못된 사실. 용어의 혼돈을 역사교육의 잘못으로 인식한 데서 출발했거든요. 누가 6.25가 북에서 쳐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에서 쳐들어갔다고 생각하겠으며 그게 69%나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용어를 북에서 내려온 걸 북침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휘교육, 단어교육, 개념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주면 되는 일을 교과서를 바꾸는 일까지 확대한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99.9%가 사실을 왜곡하는 총리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할 때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바로잡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을 총리로 추천하는 방식도 하나 있고요. 또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도정환 의원께서 교문위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데 어제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보셨죠? 그죠? 네. 예. 근데 참 이걸 보고 기가 막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3 때 17일만 출석을 했는데 뭐 상도 받고, 예? 거기다 수행평가는 만점 받고, 예? 예. 근데요, 이게 정유라에 관한 문제만 되는지, 예? 아니면 혹시 다른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더 철저히 확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행평가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그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점수 하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수능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상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는지 또 나아가서 이 학생이 이화여대 갈 때도 면접 점수 1등을 줘도 합산해서 9위였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둘을 탈락시키고 합격을 시켰단 말이죠. 이게 대학에서 할 일입니까? 명문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을 위해서 특혜가, 있었다면, 다른 학교도 혹시 있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화여대 감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일이 특히 체육특기생 중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교문의 입장입니다. 예, 그거 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꼭 뭐 이대 같은 경우엔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수준입니다만은 그 의혹 수준이 사실인지는 이제 내일 발표가 되죠. 교육부 네네. 감사 결과가요. 그러니까 예. 내일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체육특기생 전반에 관한 전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을 좀 반드시 좀 해야지 이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맨날 말로만 하는데 예?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얘기하기가 쑥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예.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수능 끝나고 다 촛불 들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공부합니까? 이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17일밖에 학교를 안 나와도 졸업장 주고 상 주고 대학 들어가고 학교 안 나와도 대학에서 학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고 기성세대의 현실이라고 예. 학생들이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절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었고요. 저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교육부의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혀온 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디유알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유알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디유알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예, 오늘 수능날 아침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대부분의 직장들이 출근 시간을 늦췄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조금 낙낙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수능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 궁금하시죠? 교통 상황. 7시 39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관공서와 기업들의 출근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지면서 출근길 정체도 조금 늦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도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짧게 서행입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서행이 됐다가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동작대교 부터 동호대교까지만 주춤하고 있고 공항 쪽으로도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평소 이 시간보다는 정체 구간이 짧은 편입니다. 내부순환도 양방향 전반적인 흐름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가 외곽 쪽으로는 평교부터 신정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부근부터 목동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개명 전에는 정유연이었죠. 이 정유라에 대한 청담고 특혜 의혹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이번 감사를 직접 진행한 분이죠. 서울시 교육청의 이민종 감사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이민종입니다. 예. 자, 이 어제 결과 발표가 중간 결과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중간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좀 더 뭐 제보나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고, 아직 마저 저희가 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요. 아하. 예. 자, 그리고요, 어제 제가 조희연 교육감의 그 기자회견을 진짜 쭉 봤는데,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자, 이게 고3 때 실제 등교한 날이 17일인데, 그러면 졸업 취소, 어제 조희연 교육감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행정적으로 이 졸업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한 이후에 졸업 취소를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졸업 취소의 요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꼼꼼하게 법률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 의뢰를 해놓기도 했고요. 예, 지금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요새 나오는 의혹들이 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예.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경악하고 좀 놀란 그렇죠.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다 그래요, 국민들이.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수업엔 안 나왔는데 교과 우수상에다 공로상까지 받고 수행평가 만점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희로서도 교과 우수상도 담당 교사분들은 다르게 변명을 하시지만 예. 해당 규정에 비추어 절대 이렇게 부여드릴 수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요. 특히 공로상 수상은 물론 이 학생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수상 수상한 것이나 공로상 수상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정유라, 최순실이가 학교에 제출한 승마협회 공문이요. 예. 이게 진위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거 진위 여부는 가려졌나요? 일단 그런 공문이 승마협회에서 작성을 해서 보낸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공문 자체가 뭐 승마협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제로 그 공문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공문이 정말 그 승마협회 요구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그 학생을 위해서 승마협회 이름을 빌려서 작성된 것인지는 여전히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같이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 얘기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런 부분은 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업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야, 너 나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예? 저희가 이제 글로 옮기기 좀 민망할 정도로 폭언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지금 그 표현을 좀 간접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폭언입니까? 간접적으로요? 예. 잠깐만요. 예. 이게 뭐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용어도 있을 테니까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전화 통화해서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말아야 이렇게 폭언을 하고 바로 학교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수업 중인 학생한테 야, 너 나와봐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제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말아야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폭언을 해서 결국 수업을 못하고 교사가 이제 학생들을 교실로 돌려보내고 체육부 교무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분이 넘도록 폭언을 했는데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학생의 꿈을 꺾는 게 교사냐.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너까짓게 감히 학생을 오라 말하냐. 이렇게 폭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통화나 지금 하는 말들 다 녹음해놨다. 학생을 전학가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퍼뜨리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언론에 퍼뜨리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근데 자,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지금 이 선생님 전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선생님은 전근은 아니고요. 그 업무를 바꾸셨습니다. 업무를 바꾸셨습니까? 예, 그 이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당연하죠. 주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바꾸셨죠. 이 일을 안 맡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평생 갑니다. 그런 식으로 다니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담고 측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준거라든지 수행평가 만점이라 이런 거는 사실 철저히 감사를 해서 위법 사안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죠? 예, 당연히 다 저희는 끝까지 밝히고요.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담고가 마장마수 특기생 뽑은 것도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유라가 입학할 때 딱 한 번뿐이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학생하고 다른 승마 특기생이 있긴 했는데요. 그게 거의 유일한 거였죠. 그 이후는 뽑지 않았으니까요. 예. 근데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학교 자체에서는 특기생이 있으면 그때 자기네가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전히 좀 의문을 갖는 게 그렇게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학교와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당연히 뭔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는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요.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정유란의 교육 현장 농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체육 특기생 학생들 이 참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기 참 힘들겠지만 또 이 과정의 정당성이라는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은 있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하고 현실로 제대로 됐는지를 전반적으로 감사해 볼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제도적 보완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행평가 전반에 관한 좀 그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그게 이제 저희 감사관의 그건 아닌데,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저는 뭐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상관없습니다만, 이 봉사활동 뭐 그런 기록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봉사활동도 물론 취지는 뭐 200% 공감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실성, 그리고 실제로 했는지, 물론 실제로 했겠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그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좀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정유라의 졸업 취소는 대체 언제 결정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22일 날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다른 몇몇 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증인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받고 저희 조사를 좀 마무리해야 이제 구체적으로 졸업 취소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쯤 돼요? 저희는 이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하고 싶긴 한데 아직 지금 뭐 딱 그 시기를 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예? 이게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교육 아니겠어요, 사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졸업 취소 같은 것들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